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미국의 셧다운과 무역 협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애플이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초반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이 됐는데 다만 이제 주가 상승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격 부담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그 환율이 올라가는 달러 강세 요인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약간 순매수, 업종별로 좀 차이가 컸고 코스닥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제 운송장비 실어 나르는 산업, 자동차나 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가스, 화학 이런 것들 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는 매도하는 업종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반도체가 전강 후약이었고 자동차, 정유,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오전에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하락 종목이 늘어나서 전형적인 정강, 후약 이런 패턴을 좀 보였죠. 근데 아시아 증시는 오늘 따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환율이 좀 영향을 일부 증시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우리 증시 장중에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본의 이제 총리가 오늘 지명이 됐는데 그 승인 표결 앞두고서 어차피 총리 될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돈 푸는 정책 쪽에 가깝다, 비둘기적인 정책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앞으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표결 앞두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정작 이제 표결 진행된 다음에는 이제 환율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지금 유럽도 프랑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유로화도 약세잖아요. 이게 이제 환율을 확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딸려 올라가면서 수급이 좀 꼬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보다는 좀 외환 시장이 코스피에 좀 영향을 줬던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수 자체도 보면 환율이 올라갔던 시기하고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하고 좀 비슷해요. 뭐 지수가 빠지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지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달러 강세 요인들 뭐 유럽 문제라든가 일본 문제로 달러 강세 요인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투자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도 고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어제 코스피 PBR이 1.28배였거든요. 아마 오늘 초반에 지수 3,900 언저리 갔을 때가 1.3배 찍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코스피 PBR 1.3배는 아마 3,800 정도 될 거라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좀 수정돼서 3,900 정도로 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근처가 지난 2020년 강세장에서 고점이 나왔던 PBR 1.3배 정도니까 여기서 일단 물량 좀 정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완전히 코스피의 최종 고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생각하는 투자들은 단기적으로 여기를 좀 위험하게 느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매도 물량이 일부 좀 나왔던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오늘 전강 후약인데 좀 아쉬웠던 건 어제 1000종목 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코스닥의 특징이 1000종목 오른 다음 날은 1000종목 넘게 빠지더라. 그래서 이게 조합이 되게 독특해요. 하여튼 1000개 넘게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은 1000개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에 1000개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장중에 1000개 이상 하락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1000개 비슷하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ADR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과매도 지금 과매도보다 살짝 위긴 합니다만은 종목들이 활발하게 이전보다는 좀 상승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만한 시기라서 쓸데없이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코스피가 눌리고 또 오전부터 뭐 로봇주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오전에 강했다 오후에 밀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흔들릴 땐가 보다 이렇게 또 단기로만 움직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준 뉴스들 보면 일단 미중 간에 합의가 될 것 같은 분위기, 뭔가 합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압박은 가하고 근데 어쨌든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초반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다만 이게 그 임시 예산안 오늘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어요. 상원에서. 근데 캐비넷이 어저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말하기를 이번 주 내에 셧다운 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심 뭐 곧 풀리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결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또 흔들리는 그런 역할 일부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마 캐비넷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번 건은 아닌 것 같고 이후에 뭔가 좀 수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강한 어떤 정책을 걸어서
야당이 딸려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우려도 일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엔화 환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결이 우리 시간으로 1시 반이었는데 오전에 이제 환율이 미리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일단 지명이 되고 나서는 또 달라지게 돼요. 일단 또 재무장관도 이 사람 말 잘 들을 사람으로 지금 지명이 된 것 같아요. 여성 장관이 지명된다라는 것 같던데 뭐 어쨌든 그래서 좀 엔화가 활발하게 풀리지 않겠느냐,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일까지 수출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 그 추석 연휴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일평균으로 따지면 조업일수 고려하면 이제 10%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석유 제품, 조선 이런 것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반도체도 좋았고 조선도 오후까지 되게 괜찮았죠. 그래서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일평균, 그러니까 조업일수 따지면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게 10월이 지금 4분기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도 반도체는 실적이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추정이 되는 그런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가장 핫했던 건 사실 오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잖아요. 그 CT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64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을 80조 원도 넘게. 그러니까 한 분기에 20조 원 나와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CT는 또 많이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외국계 증권사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되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실적이 나오나 보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결코 비싸지 않구나라는 인식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제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원,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50만 원. 이 마디에 딱 도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리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50만 원 넘어갔다가 이제 그게 피크가 됐거든요. 삼성전자 99,900원. 고점이.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으로 투자하고서 손실 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단 장중 고점으로 보면. 왜냐면 최고치였으니까. 그런 투자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될 만하죠. 뭐 손해 난 사람이 없으면 나는 10만 원이 목표야, 50만 원이 목표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가 아주 강하게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어떤 패턴이 좀 있었는데 이게 깨지고 지지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건 매도가 강했던 거고, 그 매도가 강한 이면에는 50만 원이면 나는 이제 정리해도 돼라고 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계속 장중 내내 나오면서 이제 오후장까지 그 해당되는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디단가 채운 날 가끔 이런 거 있거든요. 뭐 10만 단위, 5만 단위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여지고, 자동차는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오후에 시장 밀리니까 같이 밀리긴 했지만 관세 합의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다 같이 올라가고, 조선도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이 종료가 되면, 이게 오늘 CNN에 그 CNN 홈페이지 무슨 뉴스 찾아보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미국 조선의 기술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한국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군함 이런 거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CNN에서 저기 로이터 아니면 CNN인데 하여튼 거기도 본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어떤 평가 나오면서 이번에 관세 협상 되면 이제 한국의 역할이 좀 있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기대감, 이게 좀 주가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이제 그 CEO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뭐 증권가에는 무죄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돌긴 했거든요. 어쨌든 뭐 이제 주가는 뭐 관련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음봉이 워낙 많았던 종목인데 오늘 그 음봉을 다 극복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형주 내에서는 오늘 조선이 가장 강했고, 방산도 좀 괜찮았고, 자동차 올랐고,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른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종목이 오늘 10포인트 지수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일부, 뭐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로봇주나 2차 전지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추세가 끝났다, 뭐 어떻게 시작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시소를 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의
그 지수 말고, 그러니까 지수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만 종목들 가격 부담이 거의 없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종목들의 어떤 좀 종목 장세, 순환매가 됐든 주도주 장세가 됐든 아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종목 쪽 수급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는 거의 관망. 근데 업종별로 되게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송 장비 집중 매수했고, 그 다음에 화학 업종 매수했고, 뭐 오늘 그 정유주 이런 거 매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보험주, 일반 서비스, 전기가스 이런 것들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그러니까 전차 쪽 매수를 했죠. 종목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상 하이닉스에 아니었으면 4천억 순매수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순매도 2위가 네이버인데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좀 덜어내고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하면 한 2천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뭐 이런 현대미포. 그러니까 한때 하나오션 뭐 중국에서 제재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게 다 그냥 결국에는 물량 넘겨주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게 됐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자동차, 조선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하여튼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는 그렇게 의미 있는 비중을 둔 매도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주가 좀 매도 쪽에 몇 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로봇주, 뭐 로봇주가 매도 상단에 제일 많이 있었고, 매수 쪽에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 반도체는 매도한 종목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매수한 종목이 종목 수로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이 매수된 그런 종목이었고, 그 외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있었고요. 매도 쪽은 이제 알테오젠하고 일부 제약바이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일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뭐 업종별로 좀 골라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인 가운데, 2차 전지는 어쨌든 오늘도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에서 보면 정치, 정책적인 뉴스, 그러니까 지금 미중 실무자 관세 협상이 말레이시아에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 전에 빌드업,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도권 잡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셧다운 문제가, 일단 오늘 표결은 뭐 아마 캐비넷이 오늘 표결을 두고서 뭐 통과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협상의 전개가 좀 만들어지는지 이것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강하고 엔비디아가 오늘은 마이너스 이제 약했었거든요. 근데 애플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가 나란히 다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뭐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근데 그 엔비디아가 움직여주는 게 조금 더 지수 측면에서는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팔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매도 없이 잘 끌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틀 연속 매수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건 그 약간 그 시소, 그러니까 뚜렷하게 시장이 쭉쭉 이 종목을 다 살 정도의 자금은 아직은 없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따로 가는 것보다 이제 두 종목을 다 매수할 때, 이거 함부로 시장 못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정은 짧고 오르는 건 길게 가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어쨌든 오늘 하락 종목이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좀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한 두 개 정도가 그냥 메인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점들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역대 강세장 상승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세장이 이제 6개월 이상 어느 정도 지속이 됐던 걸 기준으로 볼 때 강세장의 어떤 상승률을 봤거든요. IMF 이후에 이제 올라갔을 때 뭐 280%, 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IT 버블 터지고 중국의 제조업 강세 유치 만들어질 때 그 초강세장에서 장기적으로 300%, 그다음에 외환위기가 아니라 그 금융위기 이후에 150%, 코로나 국면에서 130%, 근데 지금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역대 강세장 그 사이클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이제 항상 어떤 종목들별로 보면 뭐 불안하게 나는 추격해야지 막 이런 거보다는 또 기회를 주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또 기회 줄 때 또 종목들이 메인 주도주가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위성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가 되는지도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정도 그렇고 워낙 세게 올라가서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을 잘 이용해 볼 만한 어떤 흐름이 또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지수 의미 두지 말고 계속 업종별 수급에 집중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